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를 전해 듣고 동지 여러분과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제3자 입장에서 소설 형식으로 구성해 봤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64강은 조선 초기 보부상의 아버지로 불렸던 주인공 백달원 이야기인데 분량이 많다 보니 66강까지 3번에 나누어 해드리겠습니다. 때는 고려 말엽 시국이 불안정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한 사내가 지루함과 고달픔을 잊기 위해서 소매에 너들너들해진 표지의 책자 하나를 꺼내들었습니다. 아내가 친정에서 나올 때 가지고 온 책자인데 사마천의 사기 열전이었습니다. 아내는 까막눈인 그에게 글을 가르쳐 읽을 수 있게 해주었고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자 그는 특히 사기 중에서 화식 열전을 좋아했습니다. 사내 이름은 백달원이었고 황해도 토산 출신의 천민으로 원래 귀족인 왕씨 가문의 노비였으며 그의 아내는 바로 자기 주인집 따님이었습니다. 이들은 노비와 주인 아가씨의 신분이었으나 백달원은 어릴 적부터 주인 아가씨와 오누이처럼 자랐습니다. 성인이 된 어느 여름날 백달원이 아가씨를 모시고 불공을 드리기 위해 절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마치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계곡물이 불어났는데 아가씨를 업고 계곡을 건너다가 그만 춘정이 동하여 아가씨를 껴안았는데 아가씨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백달원과 아가씨가 몰래 만나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주인 나리가 아가씨를 개경의 유력한 부잣집에 시집 보내려 했기 때문이지요. 이제 둘이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백달원이 아가씨와 함께 야반 도주를 한 후 그들은 황해도와 평안도를 떠돌다가 함경도의 삼수 갑산에까지 와서 정착했습니다. 귀하게 자란 아내는 산속에 사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농사 지을 줄 모르고 사냥할 줄도 모르는 그들에게 이웃 사람들이 친절하게 도와줬습니다. 사람은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구나. 백달원은 그것이 공자가 말한 인이라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마을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반드시 솔선하여 도왔습니다. 어느 날 그 머릿속에 사마천의 말 중 가족을 부양하지 못하는 자는 열등한 인간이다 라는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열등한 인간이 될 수는 없지. 백달원은 지난밤에 생각했던 장사할 계획을 아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장사요? 아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응시했습니다. 언제까지 산속에 살 수는 없지 않겠소?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모여 살아야지. 왜 산속 생활에 지쳤어요? 산속에 살다 보면 언젠가는 여진족에게 약탈을 당할 수도 있어. 이젠 넓은 대처로 나갈 때가 됐소. 우리가 성공하면 부모님도 우리를 받아주실 거요. 아내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신 뜻대로 하세요. 백달원은 아내의 동의를 얻자 화전을 일구고 사냥하는 대신 장사할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산속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짐승 가죽을 사모았고 아내는 짐승 가죽을 손질했습니다. 그렇게 손질한 가죽을 함주읍에 내다 팔았습니다. 가죽을 팔았던 돈으로는 종이, 비단, 녹그릇 이런 것을 사서 마을로 돌아와 되팔았습니다. 그는 하루도 그러지 않고 장사를 다녔는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함주읍을 오가면서 장사하는 일이 화전을 개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여기서 주저앉아서는 안 돼. 편하게 장사하여 돈을 벌 수 있다면 누구나 돈을 다 벌 거야. 남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자 조금씩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백달원은 어느 정도 돈이 모이자 나귀를 한 마리 샀습니다. 이제 나귀에 물건을 싣고 다니자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백달원이 함주 저작거리를 돌아다니며 물건을 살펴보고 있는데 난전 한쪽에 거린 부부가 웅크리고 앉은 채 아기를 안고 국어를 한 채 하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살을 앨듯이 추웠지요. 저 사람들은 건장해 보이는데 어째서 일을 하지 않는단 말인가. 주모, 저 거린 부부에게도 국밥 한 그릇 말아주시오. 인심도 참 좋으시구려. 주모는 내키지 않는다는 듯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거린 부부에게 국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며칠 후 백달원이 다시 함주의 저작거리에 들렀을 때 거린 부부는 여전히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백달원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구걸해서 어떻게 살겠소? 오늘은 굶주림을 면했다더라도 다음날 또 어떻게 면할 수가 있겠소? 추운데 집도 없으니 나를 따라오시겠소? 어디로요? 나는 장사하는 사람이요. 나하고 장사를 같이 하지 않겠소? 나하고 장사를 하면 적어도 가족이 굶주리지는 않을 것이요. 예, 먹게 살게만 해준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거린 남자가 벌떡 일어나서 대답했습니다. 백달원은 자기 집 옆에 움막 한 채를 짓고 이름이 차덕보라고 하는 이 거린 일가를 살게 한 뒤 그를 데리고 장사를 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65강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